저 은둔자 호라비와 결혼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가 해. 넌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야. 이모가 명령했다. 과묵하고 위험 있는 산사내는 그러나 그녀를 억지로 떠맡게 된 유산 그 이상으로 보았다. 고립된 자신의 오두막에서 그는 그녀를 짐이 아닌 고독한 삶과 집을 함께할 품이 있는 동반자로서 받아들였다. 이모의 말은 돌처럼 박혔고 그녀를 쓸모없는 짐짝으로 공개적으로 낙인 찍었다. 수치심에 뺨이 화끈거렸고 무자비한 비난이 귓가에 맴돌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잔혹한 최후 통첩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결혼은 희망 대신 공개적인 선고이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벌이 되었다. 그녀의 존엄성은 박탈당했고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제적인 결혼을 알리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는 족쇄와 같았다. 시선과 속삭임은 그녀가 유산 다툼의 체스말처럼 의지와 가치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주었다. 쓸모없는 짐짝이라는 낙인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속삭임은 어디를 가든 그녀를 쫓아왔다.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꿈속에서도. 온몸을 옥죄는 수치심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공개적으로 전시된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 잔혹함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박혀 힘과 희망을 빼앗았고 스스로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갇히게 했다. 이모는 손을 비비며 오직 유산만을 생각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구원이 아닌 굴욕의 도구가 되었다. 탐욕은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를 방해물로만 보게 했다. 공개적인 수치는 그녀의 영혼을 꺾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재산 다툼에서 살아갈 권리도 선택권도 없는 하찮은 도구에 불과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다. 조용한 고통과 무력감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시선과 속삭임은 비수와 같았다. 내면의 싸움은 소리 없이 전력을 다해 벌어졌다. 홀로 방어할 이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무자비함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눈가를 뜨겁게 태웠지만 흘릴 수 없었다. 부서질 것 같았지만 버텨야 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추방의 날은 빠르게 다가왔다. 집을 떠나면서 그녀는 옛 삶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대문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미지의 세계로의 발걸음이었다. 돌아갈 곳도 그녀를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곳도 없었다. 산사내가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이 이 혼돈 속 유일한 불변이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잔혹함을 뒤로 한 채 수레에 올랐다. 이것은 끝이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외면받은 수호자가 라소타의 공개적인 굴욕의 현장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자 군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거대하고 침묵하는 형상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모든 속삭임과 웃음을 질식시키는 절대적인 침묵을 가져왔다. 라소타를 조롱하고 짐으로 여겼던 모든 이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얼어붙어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누구도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움직이거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공연은 중단되었고 추위와 수치심에 떨던 라소타는 고개를 들어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뜻밖의 구원자를 마주했다. 이모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려 애쓰며 수호자와 협상하거나 라소타가 가족의 짐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려 할 때 그는 이모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라소타에게만 머물렀고 그녀의 찢어진 옷과 고통스러운 시선을 꿰뚫어 보았다. 그 고립되고 강렬한 시선 속에서 라소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판단되거나 경멸당하거나 평가되지 않고 그녀의 본질과 내면의 존엄성까지 헤아려지고 있었다. 이는 그녀에게 미지의 희망과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안정감의 불씨를 지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외면받은 수호자는 단호한 한 번의 몸짓으로 라소타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래를 끝냈다. 그는 무거운 동전 몇 개를 땅에 던져 이모의 탐욕스러운 손에 쥐어주거나 혹은 단순히 라소타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 조건에 따라 자신의 아내임을 단호하게 선언하며 라소타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래를 끝냈다. 군중은 속삭이고 놀란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두려움과 경외심에 마비되어 수동적으로 남아있었다. 누구도 감히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라소타는 더 이상 가해자들의 소유물이나 짐짝이 아니었으며 신비로운 보호자를 얻게 되었다. 굴욕감이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차가운 바람이 찢어진 옷을 파고드는 순간 외면받은 수호자는 단순하지만 지극히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강하고 거친 손을 내밀어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던 단상에서 내려오도록 도왔다.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놀란 라소타는 망설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짓눌렀던 수치심과 두려움의 짐이 사라지고 낯선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짐이 된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몸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는 첫 행동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평온함으로 외면받은 수호자는 라소타를 자신이 짐처럼 취급받고 공개적인 심판대에 올랐던 굴욕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뜨려 이끌었다. 그에게는 서두름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잔혹함과 경멸로 가득했던 과거로부터의 떠남을 상징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하던 군중은 이제 멀어지면서 호기심 어리거나 때로는 증오에 찬 시선들로 변해갔다. 느린 속도는 라소타에게 최근의 사건들을 소화하고 자신의 존엄성이 점차 회복되고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낄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그녀의 옛 삶으로부터의 도피의 시작이었다. 오래된 수레가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마을에서 멀어져 갈 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거나 압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라소타에게는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직 정멸과 비난, 그리고 자신이 짐이라는 질책의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멀어지는 마을과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과거와의 그리고 그녀에게 지워졌던 짐과의 작별이었다. 외면받은 수호자의 침묵과 신비로움 속에 자신을 거부한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희망과 자신의 힘과 가치를 찾을 기회를 약속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수레가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움직일 때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라소타는 자신을 거부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모의 최후 통첩으로 강요된 이 여행은 그녀의 굴욕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그녀는 짐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감정을 심화시켰다. 라소타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미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될 낯선 남자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갔다. 이모의 너무 큰 짐이라는 말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며 절망감을 더욱 키웠다. 자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이곳에는 희망 대신 체념과 사라지고 싶은 욕망만이 존재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라소타는 외면받은 수호자의 사소한 행동들을 보게 되었다. 그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없었고 자연의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는 침묵만이 있었다. 더위 속에서는 물을 건네고 밤의 한기 속에서는 담요를 덮어주었으며 아무런 기대 없이 식사를 나누었다. 비난이나 판단 없는 그의 무언의 행동들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잔혹함에 익숙해진 그녀는 또 다른 굴욕을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실용적이고 강요되지 않은 존중을 받았다. 절제되어 있지만 불쾌하지 않은 그의 시선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은둔자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녀의 공포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불확실성과 함께 안전감의 한 줄기 빛을 심어주었다. 산속 성소로 가는 길은 험준한 지역을 통과했다. 자연은 라소타의 내면의 싸움을 침묵하며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웅장한 산들과 울창한 숲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되돌아볼 공간을 찾았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침묵은 경멸의 소음과 대비되어 점차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지치고 힘든 여행은 사건들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짐이었다는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자연의 무관심과 수호자의 침묵하는 존재 앞에서 그 날카로움을 잃어갔다. 라소타는 내면의 고통 대신 주위 세상을 향해 감각을 예민하게 하며 더 깊이 숨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여정의 은유였다. 절망에서 불확실한 희망의 씨앗으로. 몇 시간 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무렵 험준한 봉우리와 울창한 숲속에서 외딴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소박하고 견고한 오두막은 고독한 산사내의 안식처였다. 라소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곳의 야생적인 분위기는 그녀가 알던 모든 것과 달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 평온, 그리고 비난 없는 자유의 약속은 그녀의 영혼에 위안이 되었다. 수호자는 침묵했지만 그의 태도와 수레를 끄는 모습은 현실적인 안전을 암시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는 형벌처럼 여겨졌던 이 고립이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세상의 끝처럼 보였던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까? 그 오두막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로 들어서는 상징이 되었다. 산속 은둔자의 오두막에서 보낸 첫날 밤은 불안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벽난로의 불은 위안을 주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호자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모피 잠자리를 가리켰다. 이곳에는 사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판단이나 비난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를 짐처럼 대하지 않고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의 침묵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심 깊고 심지어 보호하는 듯했다. 늘 모욕에 익숙했던 라소타는 이 새로운 대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잠자리에 누워 밤의 소리와 수호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이곳과 이 남자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욕설이나 잔인함은 없었다.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안전함만이 있었다. 그 밤은 그녀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느낀 첫 밤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을 희망의 불꽃이 싹트고 있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라소타는 수호자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녀가 가족에게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나 외모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불을 피우는 법, 나무를 모으는 법, 살림을 돌보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행동은 지시하는 것이었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쓸모없는 짐짝으로 여기던 라소타는 유용함을 느끼게 해주는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가 동물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고 도구를 수리하는지를 보면서 그녀는 그의 성격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작은 순간들은 그녀의 마음의 메마른 땅의 씨앗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과묵함과 침묵이 경멸이 아니라 보호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록 연약했지만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는 미래의 힘과 존엄성의 토대가 되었다. 수호자의 은신처에서 보낸 첫 며칠은 라소타를 수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웠다. 물을 깃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짐임을 확인하며 실패할까봐 두려워 과거의 비난이라는 짐을 느꼈다. 공개적인 모욕의 메아리가 그녀의 생각 속에 울려 퍼졌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수호자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함, 음식,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경멸이나 잔인함을 보지 못했고 오직 실용적이지만 다소 무뚝뚝한 수용을 느꼈다. 이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수용은 그녀의 두려움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다. 라소타는 공포와 불신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으로 나아갔고 안전의 첫 섬광을 경험했다.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은둔자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비록 침묵했지만 그녀의 과거의 혼돈과는 대조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점이었다. 이것은 과거의 짐이 점차 희망의 자리를 내어주는 존엄성을 되찾는 길의 시작이었다. 오두막에서의 나날은 반복적이었지만 위안을 주는 리듬으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라소타는 천천히 일상적인 의무들을 익혔다. 장작을 패는 일은 힘들었지만 만족감을 주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은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쳤다. 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맛을 발견하면서 식사 준비는 스트레스가 더해졌다. 비난의 짐은 과제에 대한 집중으로 대체되었다. 여전히 침묵하는 수호자는 그녀에게 은둔 생황의 비결을 미묘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불을 피우고 고장을 수리하고 동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가르침이 아니라 시연이 있었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의 조용한 신뢰는 말보다 더 강력한 교훈이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의 수용은 마치 연고와 같았다. 성공적인 요리, 잘 팬 장작과 같은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그녀 안에 자신감의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사회에 의해 무시되었던 자신의 신체적 힘과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확실성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능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이 단계는 구체적인 성과와 수호자의 조용한 인정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힘들게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짐이 사라지고 존엄성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말이 드물었던 오두막의 고립 속에서 소통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호자는 라소타에게 실용적인 방식으로 존경심을 표했다. 그녀가 보지 않을 때 추가 담요를 덮어주는 등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썼다. 그녀의 접시는 항상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녀가 짐이라는 후회나 감정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의 존재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잔인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의 한결같은 행동들은 그녀의 내면의 수치심과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판단받는 대신 자신이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정직함을 관찰했다. 그의 조용한 인정은 천마디 칭찬보다 강력했다. 그의 행동을 통해 라소타는 진정한 존중이 시끄러운 선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관되고 사려 깊은 대우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단계는 깊은 내적 변화의 시기였다. 사회의 잔인한 판단으로 생긴 오래된 상처들이 수호자의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의 영향 아래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년간 짊어져 왔던 짐을 내려놓고 그 침묵하는 남사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이 은신처와 존중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 몇 주가 흘렀다. 수호자의 오두막은 처음에는 엄숙한 피난처였지만 라소타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그녀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의무는 그들의 공동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숲에서 찾은 것들로 실내를 장식했다. 오두막 뒤편의 작은 땅 조각은 그녀의 프로젝트가 되었고 그녀는 미래의 농작물을 계획했다. 이 소속감과 책임감은 혁명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상을 창조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녀는 농가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수호자는 말없이 돕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가끔 라소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고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은 이제 평온과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능력감에서 깊은 희망과 자신을 동반자로 여기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여하고 온기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엄성은 모든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과거의 짐은 더 가벼워진 듯했다. 고요한 저녁마다 라소타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침묵은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고 과거의 잔인한 말들의 메아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비난에 시달리던 과거의 자신과 더 강하고 평온해진 현재의 자신을 비교했다. 육체적인 노동, 수호자의 조용한 존중, 그리고 소속감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았다. 그녀는 짐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하며 진정한 가치는 생존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능동적으로 과거의 수치심을 버리고 새로 발견한 존엄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내면의 회복력이 빛났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운명을 견디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정표였다. 희망은 더욱 굳건해졌고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과거의 짐은 벗겨졌고 그녀는 진정한 힘의 상징이 되어갔다. 이 단계는 라소타의 성장과 수호자와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거창한 로맨틱한 선언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상호 존중과 소속감에 대한 조용하고 무언의 맹세였다. 어느 저녁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완전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동반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보살핌 아래 꽃을 피우고 그의 외로운 새삼에 생명과 온기를 가져다준 여인을 보았다. 폭풍우가 지붕 일부를 날려버리는 작은 위협이 나타났을 때 라소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판단을 믿었다. 수호자는 주저없이 자연의 힘에 맞섰고 오두막과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고 무조건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졌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엄성과 침묵의 이해라는 토대 위에 진정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힘안은 더욱 굳건해졌고 외부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수호자는 행동을 통해 그의 가치가 양도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쳤다. 과거의 짐은 완전히 내려놓았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을 알아본 남자와 함께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된 완전하고 강인한 동반자가 되었다. 산속 오두막의 평온은 도시에서 온 전령의 소식으로 잔혹하게 깨졌다. 라소타의 친척들은 그녀 아버지의 유산을 발견하고는 수호자와의 결혼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그녀가 새로 찾은 조화를 깨뜨렸다. 라소타는 오한을 느꼈고 수치심과 비난이 다시 돌아와 그녀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녀가 뒤로 하려 했던 외부 세계가 그녀의 안식처를 침범하여 오래된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가 직접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녀의 존재는 라소타가 알던 과거의 모욕과 경멸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라소타를 짐이라고 불렀다. 부르고 그녀의 결혼이 위선이며 라소타는 결코 유산이나 수호자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조종했다. 라소타는 다시 경멸의 짐을 느꼈지만 남편의 보호적인 침묵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상처들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힘들게 되찾은 그녀의 힘을 시험했다. 위협은 날마다 심해졌다. 친척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라소타와 산 사나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재산을 방해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그녀가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라소타는 자신의 안식처가 외부 세계의 잔혹함에 침범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어렵게 얻은 존엄과 안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 심판에 맞서 싸워야 했고 자신에게 소중해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이모의 말은 비수처럼 라소타의 심장을 다시 꿰뚫었다. 의심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삼켜버렸다. 정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였을까? 산 사나이는 그녀를 구해주고 안식처를 내어준 것을 후회할까? 무가치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고 어렵게 극복했던 수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상처들이 고통스럽게 다시 벌어지며 그녀가 찾은 힘과 자신감을 시험했다. 그녀는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과거가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녀의 존엄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는 잔혹한 경고였다. 산 사나이는 아내의 고통을 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했다. 그는 그녀의 의심을 꾸짖는 대신 몸짓과 시선으로 흔들림 없는 헌신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그녀를 친척들의 눈으로부터 보호했다. 오두막을 보강하고 울타리를 수리하며 도구를 갈고 다가올 대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말없는 준비는 그녀에게 큰 버팀목이었고 그녀의 집과 존엄이 지켜질 것이라는 증거였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라소타에게는 새로운 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교훈과 스스로 발견한 가치를 떠올렸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남편과 함께 준비에 나섰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계획을 논의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남자의 곁에서 자신의 집과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산속 오두막의 평화는 바퀴 소리의 삐걱거림과 웅성거리는 목소리에 의해 잔인하게 깨졌다. 탐욕스러운 친척들과 함께 이모가 그들의 안식처를 침범한 것이었다. 경멸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은 라소타의 최악의 꿈에서나 나올 법한 유령 같았다.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잔혹함이 공중에 가득했다. 우리의 것을 찾으러 왔다. 이모가 라소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견호는 한낱 웃음거리일 뿐이야. 너, 이 짐스러운 거다. 넌 결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말들은 돌멩이처럼 날아와 어렵게 쌓아 올린 존엄을 부수려 했다. 라소타는 옛 수치심이 자신을 옥죄려 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서서 말없이 흔들림 없이 방어할 준비가 된 산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친척들은 그들의 단결을 보고 최후의 도전을 내밀었다. 라소타가 유산을 포기하고 오두막을 떠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워 공개적으로 그녀를 망신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짐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모는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눈물, 도망, 자신이 짐이라는 확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라소타는 심장이 망치처럼 뛰었지만 고개를 들었다. 한때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고요한 존엄으로 불타올랐다. 더 이상 당신들이 부르던 그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떨리던 목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얻어갔다. 제 남편은 저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탐욕과 잔혹함에 눈이 멀어 당신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치를요. 친척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라 얼어붙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다. 이 집은 저의 집이고 제 남편은 저의 수호자예요. 저는 제가 어렵게 얻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굴욕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들의 유산 게임의 졸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찾아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그것은 부당하게 평가받았던 그녀의 목소리였고 모든 예상을 뒤엎고 마침내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라소타의 목소리가 산 공기에 울려 퍼지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던 이모와 친척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짐스러운 거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이모는 라소타를 때리려는 듯 한 발짝 다가서며 씩씩거렸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산 사나이가 움직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라소타와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 사이에 섰다. 한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던 그의 강력한 모습은 이제 흔들림 없는 벽이 되었다. 차갑고 예리한 그의 시선은 친척들 각자를 꿰뚫었다. 그 시선에는 경고와 무자비한 방어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모는 이 말없는 그러나 절대적인 단호함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친척들도 그의 눈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보고 그의 존재감에서 무게를 느끼며 멈칫했다. 그들은 이 남자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라소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굳건한 지지를 느꼈다. 산사나이의 크고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얹히며 그녀의 말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조건 없는 보호의 행위였다. 말보다 더 강력한 수호자의 말 없는 지지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그녀의 진정한 힘을 보는 사람에 의해 이제 자신의 존엄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라소타는 새로 발견한 힘으로 두려움이 다시 자신을 덮치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산 사나이 곁에 서서 이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불명예가 아닌 안전을 바라셨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당신들이 아버지의 뜻을 바꾸려 했고 저를 모두에게 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산골의 고요함에 울려 퍼지는 비난처럼 들렸다. 이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산 사나이는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허리춤에서 말아놓은 양피지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펼칠 필요도 없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들고 있는 공식 문서의 모습 자체로 이미 압도적인 증거였다. 이모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았다. 그네의 얼굴은 무력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물러가라, 산사나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의 무게와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냉정한 명령이었다. 그의 침착함에 마비되고 라소타의 눈에서 확신을 본 친척들은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잔혹함은 근거를 잃고 두려움 속으로 사라졌다. 라소타는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먼지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수레를 보며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년간의 굴욕감이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다. 적수는 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엄의 힘과 남편의 보호로 인해 패배했다. 친척들의 수레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서 그들의 탐욕과 경멸의 메아리도 함께 가져갔다. 라소타는 잠시 더 서서 남은 수치심을 씻어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을 피부로 느꼈다. 산사나이는 말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폭풍 속의 닷 같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단지 유산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녀가 되찾은 존엄을 위한 싸움이었다. 대결과 이모의 패배 소식은 주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전에 라소타를 비웃으며 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감탄하며 속삭였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남편 산사나의 곁에서 싸움에 나선 여인을 보았다. 한때 무자비했던 그들의 판단은 조용한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일부는 수줍게 오두막 아래에 신선한 채소, 말린 고기, 들꽃 한 다발 같은 작은 선물들을 놓아두며 조용한 존경의 표시를 보였다. 라소타는 여전히 군중을 피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의 증언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라 타인의 의견이 아닌 영혼의 힘과 자신에 대한 충실함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승리는 도덕적인 것이었고 한때 자신을 짐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과거의 짐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마땅한 인정의 감정이 채웠다. 친척들이 떠나고 난 후 오두막에는 그들이 오기 전과는 다른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로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라소타와 구랄은 벽난로의 불빛 아래 탁자에 마주 앉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거칠지만 강인한 손은 거의 맞닿을 듯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함께한 노동과 투쟁의 증거였다. 한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힘과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다. 보통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의 시선에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 그리고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비난과 탐욕의 불길을 함께 헤쳐나왔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삶을 위한 깨뜨릴 수 없는 기반이 되었다. 한때 그녀에게 단순한 피난처였던 오두막은 진정한 집, 즉 그들이 함께 지켜낸 안식처가 되었고 그곳에는 경멸의 그림자가 다시는 드리울 수 없었다. 한때 가족에게 짐으로 여겨졌던 라소타는 이제 존엄하고 강인하며 삶과 희망을 불어넣는 동반자가 되었다. 과묵했던 구랄은 그녀의 수호자이자 안식처였으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산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조용한 맹세를 했다. 말 대신 시선과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누는 숨결로 세상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충성, 존경, 무조건적인 사랑의 맹세였다. 험준한 산맥의 냉혹함 속에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존엄성, 함께한 투쟁,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의 안식처에서 과거의 짐은 영원히 벗겨졌고 그들은 함께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의 고요 속에서 발견된 라소타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았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짐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치심을 벗어던지고 자신감과 완전한 자기 수용으로 나아갔다. 다른 사람들이 짐으로 보았던 것이 그들 자신의 편협함을 반영한 것임을 증명하며 그녀의 존엄성이 만개했다. 사랑과 포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났다. 버림받은 수호자의 곁에서 라소타는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 세상이 그녀를 짐으로 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았다.
비난에서 벗어나 그녀는 힘을 키웠고 잔혹함으로부터 자유로운 더 깊은 유대감의 마음을 열었다. 짐에서 힘으로 가는 길은 도전이었다. 라소타는 과거의 메아리, 잔혹함, 그리고 수치심에 맞섰다. 사랑의 지지를 받으며 그녀는 존엄성을 되찾았고 사회의 편단이 자신을 규정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와 용기에 대한 교훈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영감을 준다.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교란하려 들 것이다. 탐욕과 질투는 다시 찾아와 우리의 강인함을 시험할 수 있다. 굳건한 유대감과 지지는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소중한 것, 즉 집, 사랑,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당신, 이 이야기를 듣는 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짐을 지웠습니까? 비난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찾았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힘이 피어난다고 믿는다면 함께 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또 만나요.